주말 송우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행이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중진들과 또 의원총회,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직무대행 체제 사퇴하고 난 뒤에 비대위로 가는 부분들을 협의한 다음에 권성동이 비대위로 가는 그 부분을 마무리한 다음에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비대위로 가게 되는데 다음 주에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의원 등을 비롯해서 5의원을 중심으로 비대위원장을 꾸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꾸려서 이 비대위가 오래 갈 수가 없다.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긴 하지만 투트랙으로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 그래서 이번 비대위는 당내에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정말 전당대회만을 준비하는 그런 비대위로 가자.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위로 가게 되면 빠르면 9월 말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기현은 오래전부터 비대위를 요구해 왔고 안철수도 입장을 바꿔서 어제부터 비대위를 요구를 했습니다. 나경원도 입장을 바꾸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심을 놓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윤심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윤심을 이용하고 있다. 윤심을 왜곡하고 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또 쉽게 분석도 하고 평론도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권성동이 윤심을 왜곡하려고 한 부분은 결정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했다라는 이야기만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당내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이준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권성동이 버티려고 하던 권성동이 사퇴를 하겠다,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라고 한 데는 아주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 초선 의원들을 하나로 엮어내는데 박수영 의원이 큰 일을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부산의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들 가운데는 박수영 의원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박수영 의원이 좀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박수영 의원이 주도했던 그 초선 의원들의 어제 연판장 비대위로 가야 한다. 권성동이 사퇴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배현진도 물론 윤심을 정확하게 읽고 당심도 정확하게 읽고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지만 조수진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수진 또 윤영석을 비롯해서 지금 권성동이 계속 눈치 보기를 했거든요. 사퇴를 한다라고 했다가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배현진도 결단을 내렸지만 어제 초선 의원들이 모임인 그 단톡방에서 63명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목소리를 내자. 당을 추스러야 한다. 비대위로 가자라고 하는 목소리에 초반에 사실은 한 10명대 정도밖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 많은 초선 의원들이 지금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를 그러니까 윤심, 당심, 민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권성동은 버티는데 그래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수영 의원이 그 일을 잘 해냈다. 그러니까 32명을 채웠습니다. 과반이 넘는 것이죠. 32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을 박아서 연판장을 만들어서 권성동에게 제출했다. 63명에서 절반이 넘으니까 32명으로 이제는 일동 이름으로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성동 사퇴 촉구를 하고 비대위로 옮겨가는데 박수영 의원이 톡톡히 큰일을 했다라는 부분 박수를 충분히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권성동이 사퇴를 한다라고 해서 원내대표직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뭐 이제 와서 오늘 일부 언론 또 뭐 저도 그 측근들과 통화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부담이 됐다. 뭐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헌 당규상 좀 무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겸임을 했다. 앞으로는 원내대표직을 하고
이제 비대위로 가는데 해야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권성동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다. 다음 주에 이제 당의 많은 최고위원들과 의원들을 만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가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권성동이 비대위로 전환하겠다, 사퇴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은 참 늦었습니다. 윤심을 그렇게 모릅니까? 당심을 그렇게 못 읽어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자꾸 드러나면 이게 여론에는 좋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문제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정치권, 기존의 정치 행태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처럼 뭐 정치인을 전부 범죄자로 본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과정,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를 계속 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죠. 한동훈을 보시면 됩니다. 이 엘리트 검사들은 사실 검찰총장이 지시하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을 하죠. 그리고 좀 보탬이 되도록 이행하죠. 근데 이 정치권은 그런 엘리트 검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긴 물론 엘리트도 있지만 잡놈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한 말 오늘 아침 다르고, 뭐 남이 조금만 허점만 보이면 파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어제 저녁에 밤에는 뭐 형님, 모든 형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라고 하고, 오늘 아침 되면 그 형님을 뭐 바로 대고 욕을 합니다. 지금 뭐 여의도 정치판이 참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심,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을 꾸려가라. 알아서 잘 좀 꾸려가라. 대통령으로서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뜻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부분을 바꿀 텐데, 이제 여의도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좀 바꿔줘야 된다.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 당심이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한국 정치도 좀 바꾸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 뭐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좀 우습게 합니다. 정치에 뭐 크게 관심도 없고, 정치를 처음 하니까 당은 뭐 우리 마음대로 좀 해보자. 이준석이 그런 태도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뒤에 하겠습니다. 윤심은 당심이고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윤심을 가지고 지금 권성동이 장난을 치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참 경로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비행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권성동 대행에게 그 문자 유출한 걸 놓고 고생했다, 혼났네 하지.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니 무슨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럽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게 지금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을 알아야 이게 서로 일이 되는 거고 손발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권성동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거를 흘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자기에게 다시 있다, 재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고, 그 말의 어간에 숨어 있는 것을 읽어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체제를 어떻게 하라, 잘했다 잘못했다를 정리하려면 말을 그렇게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친구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아낍니다. 뭐 인간적으로 그래 너무 뭐 마음 쓰지 마라 라는 정도의 격려한 것이다. 그건 언론에 나올 이야기는 아니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간적인 것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동 리더십에는 문제가 있다. 권성동과의 뭐 인간적인 관계야 뭐 또 다른 문제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읽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 부분에 대해서도 권성동 부분에 대해서도 윤심은 어디에 있다. 윤심은 당심, 민심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윤심은 분명하게 의사표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는 굳이 강하게 그립감을 쥐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라는 것이어서 간접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또 직접적으로 나오면 이게 여론에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읽고 판단을 해야 한다. 어제 초선 의원들, 지금 많은 중진 의원들, 최고위원들도 뭐 오락가락 하는데 조수진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자신은 윤석열 후보의 명령만을 듣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뭐지 사퇴하려고 사퇴한다 했다 안 한다고 했다가 뭘 그래가지고 보수의 여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눈치 보이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권성동이 문제가 있는 건 다 차치하고라도 이번에 보인 행태입니다. 윤심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윤심도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로는 원내대표도 할 수 있을지 걱정거리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제 권성동이 사퇴를 한다니까 권성동은 원내대표직만 유지를 하고 이제 비대위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권성동이 의원들과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권성동만 사퇴한다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권성동 사퇴하는데 최고위가 유지가 되면 조수진이가 지금 또 대대행이 돼야 되는 이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정미경과 김용태는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총 9명 중에 지금 거리가 되어 있고 2명이 이런 상황이긴 한데 2명 빼고 나머지 7명이 모두 사퇴되는 상황으로 만들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윤영석 의원도 결심은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두 사퇴를 하고 7명이 사퇴를 하는 것으로 최고위를 붕괴를 해야 합니다. 해체를 하고 지금 자꾸 이게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논란이 많은데 결단이 내려졌다면 방향이 잡혔다면 그 길에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 사후의 문제는 또 여론의 문제는 그것대로 또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과 정치가 다른 부분이죠. 법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거기에 얽매여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게 지지율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지율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핵심을 꼽아라면 지지율의 원인이 있고 해법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해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요인은 당이 지금 여당이 이런 식의 모습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미래를 보고 권성동은 안 되겠다. 이준석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뭐 그건 차치하고 말씀이죠. 최고위원들 모두 사퇴를 시키고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이 의견을 모아줘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를 정리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 옮겨야 합니다. 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논란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이준석도 뭐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대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정진석을 비롯해서 5 의원들 중심으로 당내 5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원장에게 뭐 대단한 권한을 줄 게 아니고 빨리 다음 달이라도 9월, 10월이라도 전당대회를 열자. 그때까지 비대위원장은 관리하는 부분으로 가자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한쪽에서는 당권 경쟁, 한쪽에서는 정기국회가 열려서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 투 트랙으로 가자. 좀 바쁘고 급작스럽더라도 윤석열 정부 초반에 여권 전체를 정비하는 이런 모양새로 가야 한다. 당권은 지금 뭐 안철수도 어제 입장을 바꿨고 김기현, 나경원 등이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전국위를 열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내년 6월에 또 전당대회를 열 수는 없습니다. 2년 임기를 꽉 채우는 2024년 총선, 공천까지를 모두 진두지휘할 수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당헌 당규를 바꿔야 하는데 전국위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이번에 야무지게 일을 잘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런 파동,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휴가를 거치면서 당정 간의 전체적인 쇄신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정 부분은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좀 일단 미루고요. 오늘은 이 당 부분, 여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들이나 분들도 제 송은재 TV를 많이 보십니다. 많이 보시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그 제목 있지 않습니까?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낚시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제목을 낚시질을 하는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싶어도,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또 낚시질이 그게 너무 심하면, 내용을 왜곡하고 가짜가 되면 그건 좀 문제지만, 내용이 가짜가 아니라면 그래도 뭐 송은재 TV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정도라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기자 출신인데 주변에 많은 기자들 또 뭐 박수영 의원도 그렇고 이렇게 내용을 다 듣지 못하거든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 썸네일만 보게 되는데, 썸네일만 보고도 좀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알 수 있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낚시를 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기자들은 이 제목만 보고 매일 기사를 하루에도 뭐 수백 건씩 보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하여튼 썸네일에 제 내용을 좀 요약해서 올릴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은 좀 민주적으로 두겠다, 좀 거리를 두겠다가 참 훌륭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옮긴 것,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그걸 없애지 못한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너무나 그 공간이 유용하고 민정수석실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가부의 그 많은 예산들 전부 시민단체들, 뭐 국회의원들 갈라 먹깁니다. 그거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리를 좀 두는 게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보셨다시피 이준석, 권성동,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는 잘 모른다, 집권 여당은 민주적으로 좀 맡겨둔다,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당심과 민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의 생각은 좀 그립감을 갖고 여당도 털어지고,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려면 여당이 자기 몫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지금 여론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지지율에서 좀 털어지고 한국 정치도 좀 바꾸고 여당을 좀 그립감 있게 털어지고 민주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메시지를 낼 때도 강렬한 메시지를 내고, 수석들, 정무수석도 있고 지금 여당의 지도부도 있지 않습니까? 명료한 메시지를 내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생각까지를 왜곡하고 그것 가지고 장난질까지 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민주적이되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민심이고 당심이다라는 판단이 섰다면 강력한 기준점을 제시할 그런 것도 상당히 유용한, 정권 초반기에는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져올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옳은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훌륭한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나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일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무슨 성과가 나야 되지 않느냐. 성과가 제대로 나고 일이 되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믿어주고 지지해주게 된다. 그게 되려면 이대로 둬서는, 이건 지금 민주적인 질서가 아니고 당나라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당나라 군대입니다.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 정권 초반기에 자기가들이 만들어낸 이 정권이 정권 초반기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들이 이렇게 자기 살 길, 자기 이권만 챙기고 있습니다. 네,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있어야 하니까 권력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쟁취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난생 처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 이준석, 살다가 뭐 원내대표, 당대표를 같이 틀어지는 권성동, 참 뭐 욕심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욕심내는 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될 일과 안 될 일을 판단하고 지금 전체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정도는 판단을 해줘야 서로 간에 이래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스톱을 치면 잘 치는 프로 고스톱들은 이렇게 정말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서로가 아주 고급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을 읽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에 신입이 한 명 들어오면 완전히 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고스톱에. 그래서 그 돈을 그 초짜가 다 딴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과 이준석은 합리적인 정치적 대화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걸 나아가서 더 왜곡을 시키면 이건 뭘 하자는 겁니까? 이건 정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권성동이 사퇴를 결심을 했고요. 이제 비대위로 옮겨가는 부분에 권성동이 해야 할 일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최고위를 해체시키고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부분들, 이런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대처하면 그건 그 부분대로 대처해 가는 부분이다. 법적으로나 여론으로나.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거치면서 집권 여당, 정치권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을 많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